보병학교에서 고급 지휘관 과정 교육을 받고 있던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6월 25일 오전 7시 숙소에서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단장 각하, 전방에 적이 전면적으로 침공해 왔습니다. 개성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개성은 벌써 점령당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백선엽 대령은 사단의 지휘권을 확인하고 전방 상황도 알아보기 위해 급히 용산의 육군본부로 달려가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사단으로 복귀하겠다고 보고하자 최병덕 총참모장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현장에 가라고 고함을 치듯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원대 복귀를 확인한 백선엽 대령은 1사단 수석고문관인 로크웰 중령의 관사로 찾아가 로크웰 중령과 함께 그의 집으로 남대문으로 이동해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을 태우고 오전 9시 수색의 사단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백선엽 대령은 포병대 대장 노재현 소령,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 통신중대장 동홍욱 대위 등에게서 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개성이 함락되고 12연대장 전성호 대령과는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문산 방면의 13연대는 교전 중에 있고 예비대인 11연대는 병력의 30%가 휴가와 외박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에게 병력이 집결되는 대로 전방에 투입하라고 지시하고 참모장 석주함 대령에게는 문산의 사단 전방지휘소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1연대가 수색에서 열차로 문산으로 이동해 문산돌 출부의 사전구축 진지에 투입될 무렵 사단 전술지휘소가 문산국민학교에 설치되었으나 정오 무렵에는 전술지휘소를 파주로 옮깁니다. 6월 25일 오후 2시 12연대장 전성호 대령이 얼굴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임진강철교를 건너 철수했습니다. 전성호 대령은 적의 기습 공격으로 연대가 조기에 와해되었고 유무선의 불통으로 예성강 이남의 3대대 상황은 알 길이 없고 1대대와 2대대 또한 분산 철수한 관계로 병력 수습이 어려웠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부상을 당한 전성호 대령을 후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이 임진강 철교 폭파에 대한 준비 명령을 내리자 공병대 대장 장치은 소령은 대대 작전관 정극서 대위에게 기존에 준비한 폭파 계획을 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정극서 대위는 폭파 책임 부대인 3중대 주둔지로 가서 중대장 김동일 대위를 찾았으나 그의 행방이 묘연하자 중대장을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결행하기로 하고 폭파조를 4분의 3톤 트럭에 태우고 정오 무렵 임진강철교에 도착했습니다. 정극서 대위는 교각에 폭약을 설치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 대대장 장치은 소령이 폭약장전을 점검하더니 비겁하게 왜 차 안쪽에 장전하였는가, 즉시 대안 쪽에 재장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폭파조는 다시 강 건너편 대안 쪽 3번 교각에 폭약을 설치한 다음 본대로부터 명령을 기다렸지만 저녁이 되어도 사단이나 대대로부터 폭파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정극서 대위는 교량 폭파 시점을 12연대 철수 직후에 시행한다는 작전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기하던 중 12연대의 차량 몇 대가 통과한 다음 강 건너편에서 북한군을 발견하자 교량 폭파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폭파조로 하여금 2개의 철교 중 먼저 남쪽 철교를 폭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남쪽 교량을 폭파하고 난 후 북쪽 교량을 폭파하려고 했으나 배선이 끊어진 듯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정극서 대위는 즉시 폭파병 2명에게 지시하여 다시 연결하여 폭파하게 하였으나 북한군의 사격을 받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해 교량 폭파 정도는 확인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됩니다. 당시 교량의 파괴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군 일부가 이날 밤 이 교량을 이용해 침투한 것으로 보아 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월 25일) 육군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에 대응하기 위하여 후방 각 지역에 주둔 중인 사단에 즉시 서울로 이동하도록 작전명령 제84호를 하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특별연대 편성에 관한 작전명령 제85호를 추가로 하달했습니다. 보병학교 학생연대장 유해준 중령은 육군본부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으로부터 연대 편성에 관한 지침과 더불어 즉시 문산으로 이동하여 1사단장 지휘하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해준 중령은 즉시
시흥의 보병학교와 태능의 육군사관학교에서 용산국민학교로 집결하는 병력으로 혼성연대를 편성했습니다. 보병학교 교도대는 김병화 소령이 지휘하는 5연대 3대대가 교도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건재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일부 외출 장병의 복귀가 늦었던 탓에 부족 병력을 후보생으로 충당했습니다. 유해준 중령은 보병학교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를 기간으로 혼합 편성한 서울특별연대를 이날 늦게 용산에서 열차를 이용해 문산으로 출발시킨 뒤 일부 본부 요원을 인솔하여 버스편으로 문산으로 직행했습니다.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에 의해 광주의 5사단 예하 부대가 1사단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 주둔 중인 최영희 대령의 15연대 3대대가 연대의 선견대로 6월 25일 오후 5시 용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보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아침 서울에 있는 숙소에서 전 장병은 즉시 원대 복귀하라는 임시 뉴스를 청취한 뒤 급히 육군본부로 출두하여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등 몇몇 참모들로부터 상황이 급하니 연대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 부대를 지휘하라는 지침을 받고 오전 10시 육군본부에서 연대로 전화를 걸어 교육 중인 3대대부터 즉시 출동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로서 이날 정오에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84호가 정식으로 하달된 것입니다. 최영희 대령은 예하 3대대가 용산역에 도착하자 이를 지휘하여 열차편으로 문산으로 이동하던 중 능곡역 부근에서 북한 공군 야크 전투기 세대로부터 기총소사를 받고 7명의 장병이 부상을 당하자 열차 이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야크 전투기가 사라진 후 능곡역에서 전대원을 하차시킨 다음 연대장은 차편으로 1사단으로 직행하고 부대는 대대장 최병순 소령 지휘하에 행군을 계속하여 금촌 북쪽에서 연대장의 명령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광주에 주둔한 5사단 20년대는 백운산 지역의 공비토벌을 위해 이날 아침 순천으로 출발한 박희동 소령의 3대대를 서울로 출동시키기로 하고 순천역에 도착한 3대대를 광주 송정리역까지 회차시킨 다음 25일 밤늦게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20연대 3대대는 6월 26일 문산에 도착해 1사단장의 지휘하에 들어갔습니다.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을 출발한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대전자포 1개 중대와 독립기가변대 예하 장갑차 1개 소대가 오후 4시 30분 1사단에 도착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대전차포중대를 문산에 배치하고 장갑소대는 사단의 정찰 임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1사단에 배속된 기갑연대 1 장갑수색대대 3중대 소속의 장갑소대는 최원겸 소위가 지휘하였는데 장갑차 3대와 4분의 1톤 지프 6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장갑차에는 37mm 포함문과 중기관총과 경기관총이 각각 한정씩 장착되었고 소대장 장갑차에는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SCR-506, 508 무전기도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장갑소대는 한문의 박격포와 함께 지프마다 중기관총이 한정씩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력 통신 기동성을 겸비하고 있어 정찰 활동에 적격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월 25일 저녁 무렵에는 보병학교 교도대와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에 병력을 혼합 편성한 유해준 중령의 서울특별연대가 증원병력으로 1사단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1사단은 좌우측 모두 북한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백선엽 사단장은 전방연대에 서울특별연대를 분할 배속하기로 하고 신고가 끝나는 즉시 김응용 소령의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를 우일선 13연대에 김병화 소령의 보병학교 교도대는 좌일선 11연대에 각각 배속하도록 명령한 후 부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보병 운용에 대해 지도하도록 하고 작전주임 이용대위는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을 보좌하도록 지시합니다. 서울특별연대의 분할 운용으로 인해 연대장 유해준 중령은 자신의 예하 대대가 배치된 두 지역을 오가며 전투 지원을 했습니다. 이보다 좀 늦게 도착한 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이 15연대 3대대가 금촌에서 행군 중임을 보고하자 백선엽 사단장은 최병순 소령의 3대대를 금촌 북쪽의 고지에 배치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사단의 우일선은 지역 내의 감제지형인 파평산을 확보하는 한 적을 저지할 수 있겠지만 좌일선은 문산 돌출부라는 지형 조건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군이 임진강을 도하하여 일본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양옆의 고지군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